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유아기의 규칙, 규율, 습관, 규칙, 규율, 습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규칙, 규율, 습관은 아니에요. 규칙, 규율 같은 경우는 이 좌뇌에 있는 거예요. 이 좌뇌가 보통 7세 이후부터 성장을 하니까 아이들 6세 이후에, 그러니까는 최소 60개월 이내에는 규칙, 규율을 너무 지키게 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나이가 아닌데 하게 했다든지, 또 아이가 규칙, 규율보다는 이 운해에 관련된 게 이 프리덤이에요. 이제 프리덤. 이 운해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한테는 이 규칙, 규율은 감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어린 시기,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규칙, 규율을 너무 강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자마자 2, 3일도 안 돼서 감옥 같은 데를 가니까 싫어하지. 거기서 애들하고 노는 거는 별개야. 근데 선생님이 지시하는 거, 무조건 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학습식, 유치원, 영유 이런 데서는 애들이 지켜야 될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돌아버려요. 이 영유를 보내는 것 자체, 학습식 유치원을 보내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배우는 거는 별개고 그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 작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금방 ADHD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욕심부려서 그러는 거야. 근데 지역이 학군지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가 쉬고 있으면은 안 보내도 돼요. 그걸 왜 굳이 보내려고 그래. 근데 7세 같은 경우는 뭐 병설이든 단설이든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규칙, 규율 같은 거를 살짝 지키게 해놓고서는 학교를 보내는 게 낫긴 하죠. 그래서 7세에는 보내는 게 좋기는 한데 7세 전에는 안 보내도 상관없고, 일반 아이가 국공립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유치원 굳이 안 보내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규칙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엄마들도 원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근데 이 규칙 규율을 너무 어린 시기 36개월부터 하게 되면은 애들이 좌뇌형 아이들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강박증을 가져요. 근데 이 유아애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얘네들은 리미트를 정하지 못해요. 누가 시키면은 그거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 몇 번만 딱 시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일렬로 나열을 하게 돼. 그러면은 나중 되면 애가 무서워. 난 저렇게까지 시키려는 게 아니었는데 애가 너무 심할 정도로 집착을 하는 거야. 애 강박증에 이 집착까지 들어가게 돼. 그것을 해야 되는 집착.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운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시키면은 무조건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한다든지 아예 안 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학교에 가서도 안 해. 실질적으로 자네가 성장하는 기간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규칙 규율 같은 경우는 딱 기본적인 것만 시키면 되지, 뭐 옆에 애랑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야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무슨 이렇게 안 돼요가 많아.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뭐뭐 하면 안 돼요라고만 얘기해. 이 부정적이 된단 말이야, 아이들이. 이 습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지켜주면 돼. 어디 나갔다 오면은 손 씻고 자기 전에 뭐 손 닦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자고, 그 정도만 하면 돼. 유아기 때는 뭐 할 게 있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근데 이 규칙 규율도 사회적 규칙 규율, 이게 무슨 기관 내에서 규칙 규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건 규칙 규율이 아니라 그냥 같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사회적 규칙 규율은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깽판 치지 않기, 땡깡 부리지 않기, 식당 가서 돌아다니지 않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거지. 그래서 이 규칙 규율도 그냥 말 그대로 공중도덕, 공중도덕에 관련된 거는 해야 돼. 근데 기관 내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네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잖아요. 회사에서 말하면 회칙 같은 경우야. 학교면은 교칙이란 말이야. 근데 어린이집에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유치원도 6세 이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거 규칙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애들 단체로 움직이는 것만 하고 질서만 지키면 돼. 그 정도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이상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뭐 정리해야지. 아니, 애들이 정리를 왜 해?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은 특히 48개월, 50개월 이전 애들은 정리 안 해요. 정리할 거 시킬 필요도 없고, 정리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선생이 편하기 위해서,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의 기본적인 욕심이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습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게 강박이 될 수가 있어. 잘못된 습관 같은 경우. 자, 아이를 책을 읽는 습관을 시켰어. 유아기 때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책에 대한 강박 증세가 오게 되고 글씨 강박이 생겨요. 그러면 애들이 구어체를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를 쓰게 돼. 말을 할 때도 문어체를 쓰게 된다니까?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게 되고.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유사 자폐 증상이야. 그렇게 돼요.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책으로 인한 모든 생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습관 자체. 자, 아이를 영어를 시키기 위해서 영어 영상을 보여줬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디오를 보는 습관을 만들어 준 거야. 엄마는 영어만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미디어를 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이 습관성 뉴런이 작동하게 돼요. 습관에 관련된 뉴런. 이 뉴런이 어떤 애들이, 성인이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매일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을 습관을 만들게 하는 이 뉴런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영어 영상을 틀어줬던 아이들, 이 아이들 어떻게 돼요? 미디어를 매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나중에 미디어 중독이 되고 미디어 증후군이 생겨요. 그럼 미디어 증후군이 생기면서 미디어 중독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의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오히려 언어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고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고 말을 험악하게 하고 나중 되면 학습도 안 좋아하고 운해 활동도 안 좋아하게 돼. 그럼 바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영아기 때 영어 시키려다가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바보가 돼요. 여자애들은 그나마 버티지. 근데 남자애들이 못 버틴다니까? 그렇게 버틴 여자애들조차도 초등학교 때 망가진다고, 걔네들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애들하고 적은 애들하고 달라요. 여자애들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운해형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자애들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운해형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성 호르몬이 작은 아이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걔네들이 전부 다 보면은 소심하고 잔해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잔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책이나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은 집착을 보이게 돼. 또 어렸을 때 이 노출해 준 거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어머니들 참 얘기할 때 답답한 게, 저는 별로 노출해 준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아이한테 뭘 시킨 게 없는데 지가 알아서 한글을 떼고 지가 숫자를 좋아해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 너무 자주 해. 그런 건 없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건 없어. 블럭을 깔아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하는 거고, 숫자, 문자, 기호에 관련된 교구를 깔아줬기 때문에 애가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고, 집에 책밖에 없기 때문에 책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엄마가 노출을 해줬기 때문에, 엄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운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얘를 운해를 발달시키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깔아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운해적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면은 잔해적 관심을 덜 보이게 하면서 운해에 이 좋은 현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책만 읽히고 공부만 시키고 영유만 보내고 학습지 유치원을 보내고 규칙 규율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 안 좋은 현상들을 그대로 다 갖고 학교로 가게 돼.
학교 가기도 전에 이미 한 40개월, 50개월 되면 애가 이상해져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 얘네들은. 별 생각이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공부를 더 시키면 애들이 자녀 아이들은 AI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우로 이보 가 그러면 우측으로 이보 가는 거야. 좌로 이보 가 그러면 좌로 가고. 이 여기 가자 그러면 무조건 돼. 뭐 해.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 엄마가 짜준 판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애들이 선택을 할지 몰라서 선택 장애까지 생겨요.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머니들이 유아시기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모든 활동을 아이 스스로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엄마가 제공만 해주면 돼. 이게 더 편한 육아 아니야? 이게 힘들어요? 처음에 한 1, 2년은 힘들겠지. 근데 이 자녀 교육하는 엄마들은 뭐예요? 1, 2년 편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 돼가지고 이게 한 번에 와버리는 거야. 나중에 애 데리고 센터 데리고 다니는 거를 4년, 5년 시켜야 돼. 그 1, 2년 편했다가. 근데 여기는 1, 2년을 엄마가 좀 고생을 해주잖아. 나중 되면 편해. 지가 알아서 다 하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이 규칙규율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운해형 아이들이 규칙규율 지키는 거는 그게 거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키는 거야. 근데 좌뇌 활동을 했던 아이들, 뭐 책교육, 문자교육, 숫자교육 이런 걸 했던 아이들, 공부 외에 다른 걸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이 규칙규율을 지키는 것들은 강박증이 있는 아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운해가 많이 발달되면서 애들이 소근육 활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잘하는 게 좀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범생이야. 집에서는 막 난장판 치고 막 별거리를 다 하는데도 유치원만 가면은 애가 아니 얘 모범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얘네들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 규칙 규율도 이 유치원도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따로, 식당 가면 식당 가면 따로, 전부 다 따로 가르쳐야 돼. 이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나중 되면은. 이 운해형 아이들은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안 해. 근데 이게 얘네들은 일단 이제 프리덤이잖아. 자유로운 아이들이야. 그러니까는 규칙규율을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즐겨요. 그런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작용을 집에 와서 푸는 거야. 그걸 다 엄마한테 푸는 거지. 아 얘가 왜 이래가 아니라 아 오늘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 보냈구나. 아 지금 유치원 보낼 때가 아닌데 미안해 보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규율 지키는 애들이 모두 자녀형 아이들은 아니에요. 운해형 아이들이 규칙규율 지키는 애들은 얘는 사회성이 된 아이들이고 자녀형 아이들이 규칙규율 지키는 아이들은 얘들은 강박증이 있는 아이들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 별거 할 거 없이 뭐 책이나 보고 역할놀이나 하고 뭐 그냥 별거 하는 거 없이 지내는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강박증세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고 이런 창의 활동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규칙규를 지키되 사회성이 생긴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규칙규를 지키는 건 싫어해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운해가 막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왜냐면은 나돌아다니는 것만 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안 하고 나돌아만 다니면은 얘도 문제야. 근데 이제 자뇌 교육을 많이 했던 애들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자뇌에 안 좋은 것들을 몇 개를 가지긴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초등학교가 넘어가지고도 계속 나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얘는 좀 사회생활 하기 좀 힘들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만 다니니까. 밖에만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런 활동도 많으니까 집에서 하는 창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해야 되냐? 24개월이면은 못해도 한 개를 하는데 20분씩은 해야 돼요. 36개월이 되잖아. 그러면은 못해도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40개월이 넘어가거나 45개월 정도 되면은 1시간은 해야 돼. 60개월이 넘어가잖아요. 1시간 하기가 힘든 거지. 그 이상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도 해,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아이 스스로 계획을 잡아. 엄마가 별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계속 제공을 해주고 운해 활동에 엄마가
전념이야. 이런 창의 활동이 전념이고 엄마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학교 가서도 애들 독서를 시키려면 엄마도 옆에서 책을 읽어라. 애가 공부할 때 엄마도 공부해라라고 얘기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운해 활동도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뭐라도 해야지 아이가 더 신이 나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야 돼. 아이 바둑학원을 보내잖아. 엄마도 옆에서 저도 같이 할게요. 같이 해야 되고, 애들이 미술학원 보내면은 엄마도 뭐 같은 학원은 못 가더라도 엄마도 미술학원을 같이 가고 엄마도 같이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애들도 신이 나서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엄마가 학원 안 가더라도 엄마가 혼자 뭐 유튜브를 보면서 만들든 뭘 해서 만들든 아이 앞에서 유튜브 보여주는 건 나쁘지. 그러니까는 그걸 미리 배워놓고 아이 보는 앞에서 뭘 만들기 연습을 계속 한다든지, 아이 혼자 만들기를 하고 엄마가 안 하면 안 돼.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습관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 정도만 잡아주면 되고, 이 교육 쪽에 관련된 습관은 안 잡아줘도 돼. 이 좌뇌는 이 수리 영역, 언어 영역, 그 다음에 규칙 규율 습관, 좀 공부 쪽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7세 이후예요. 근데 7세 이후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왜냐면 애들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월생 같은 경우는 7세 초반부터 해도 되지만은 이 후반부 애들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돼요? 7세 후반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시면 돼요. 좀 달라요. 근데 이 교육적으로 많이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지능이 떨어졌다. 교육적으로 유아시기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애들이 지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48개월 이전에 애들이 규칙규율이나 정리에 대한 강박 증상이 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엄마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옆집 엄마들이 좋아하는 타입 아니야. 좋아하는 타입하고 얘가 지능이 성장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이런 규칙규율 습관 정리 정돈 막 이런 것들을 48개월 이전에 많이 하잖아. 그러면 얘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애들은 어지럽혀야 돼. 그래야 애들이 똑똑해져요. 그게 운의 작업이에요. 애들은 저번에 했던 걸 이어서 하거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작업을 3일 동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거 치우지 마. 이거 내일 이어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야? 오늘 다 못 끝냈으니까 내일 이어서 한다는 소리고, 그 24개월 이전 아이들 요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요거 만졌다 하잖아.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다시 와.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해? 이거 했다가 이거 하면 바로 치워. 또 이거 하면 또 바로 치우고 다음 거 바로 치워. 그리고 다시 오잖아. 없어졌네? 그거 다시 또 꺼내. 그거 몇 번 반복했는데 엄마가 계속 치우잖아. 그 다음부터 운해 활동 안 해요. 그게 보통 운해형 애들이 운해 활동 안 하는 거야. 짜증나니까. 근데 좌뇌형 애들은 엄마가 치우잖아. 그러면 얘가 뭐하고 치우고 뭐하고 치우고 계속 치워. 24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아이들이 막 치운다? 아, 얘네들 잘못하면 결벽증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애들이 안 보는 책을 뭐 몇백 권씩 쌓아놓고 1000권씩 쌓아놨잖아. 얘네들 거의 100% 저장 강박 걸려요. 저장 강박에다가 학교 가기도 전에 이미 저장 강박이 걸리고, 그 다음에 소유욕이 강해지고, 또 책을 딱 깔아놓고 뭐 거실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교급분이 없어. 그럼 뭐까지 생겨요? 결벽증까지 생겨요. 이게 거실 책 서재화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맞는 애들 0.01%도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다 문제 생겨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성공을 했니? 누가, 그거 다 몇 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야. 그 얘기를 왜 믿냐고. 20년 전 얘기를. 걔네들이 성공했다고 지금 시대에 얘네들이 성공할까? 이건 진짜 바보 같은 마인드야. 엄마들이 진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애가 연구대 갔다고? 그게 언제부터 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몇 년 전 얘기야. 17년, 18년, 20년 전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애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시절에 뭐 미디어가 있었어? 우리 애도 막 미디어 보고, 그거 개뻥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0년 전에 그때 두루넷 그때 나오고 유튜브가 뭐 있었어? 하나도 없었어. 아, 왜 그런 얘기를 믿냐고. 20년 전 얘기를. 응? 20년 전에 무슨 유튜브가 있었어. 없었어. 그때 이제 두루넷 처음 들어오고, PC방 스타크래프트 처음 들어왔을 시기야. 뭐가 있었어. 그때 많이 봤던 게, 그때 화상 채팅 많이 했었어. 오마이러브라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 그 도토리, 그거 하는 거, 그거 아시잖아. 그런 거 나왔을 텐데 무슨 유튜브 시대야. 뭐 어디서 영상을 봐. 그때 CD로 봤어, CD로 소리 들었어. 그때 CD롬, 그 DVD로 나오기 전에 640메가짜리 CD 썼었어. 800메가짜리.
그때 뭘 해 하기는. 영상 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뭐 CD로 담아가지고 했던 시절인데, 아니 그 시기에 했던 얘기를 왜 믿냐고. 그 뒤로만 찾아보고 그 2000년대 우리나라 실생활 한번 봐봐. 집에 책 있는 집이 거의 없었다니까. 7세나 돼가지고 그나마 저기 명작동화 처음 봤어. 전집 있던 집도 어쩌다가 한 명씩 있었었어. 20년 전에 돈 많은 집에. 그런 집에 무슨 그런 말을 믿어요. 왜? 그거 다 사기꾼들이라니까. 사기꾼들 말 믿지 마시고, 어쨌든 규칙 규율 습관 지키는 거, 이게 우뇌형 좌뇌형 아이들 다른 거예요. 좌뇌형 아이들은 강박증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착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뇌가 잘 발달돼 있으면은 기관에서 하는 것도 뭐라고? 사회적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 중에서도 놀이만 좋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지킬 확률도 많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먼저 알아두시고, 좌뇌형 아이들 중에서도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둘 중에 하나야. 이거를 안 하고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지키면서 안 지키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쪽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애들이 지금 48개월 이제인데 너무 규칙 규율에 너무 목매여 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좌뇌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치우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집이 너무 깔끔하면은 애들이 결벽증이 생길 확률도 많고, 저장 강박이 생길 확률도 많고, 소유욕도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에 의한 저장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책이 많은 집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 자기 거를 구하게 되면은 안 버리려고 그래. 너무 애착이 강해지는 거야. 소유욕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안 버리려고 하는 이 소유, 저장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애들이 성인 돼가지고 안 버려. 엄마는 그 정도가 아닌데 딸내미나 아들내미는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돼요.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 강의는 이 36개월 이후 아이들 우뇌 활동 확장하는 법, 그거에 대해서 이 강의가 아마 길 거예요. 이거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강의가 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